담담하고 당당하게. 저희 때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 때는 그냥 손 들었거든요. 부모님 이혼한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이렇게 손 들고, 급식비 지원 필요한 애들 손 들어봐 손 들고. 저를 따로 불러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었구나. 싫은 건 똑같아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여기는 공간 후르츠라는 곳이고요. 제가 그 27살 때부터 인디밴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곧장 공간으로 사용하는 합주실입니다. 돌아온 찐 상담. 한부모 자녀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한부모 가정 자녀로 살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주변에 공개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컴필님 어때요? 저는 일단 따로 먼저 말하지는 않고요. 누가 물어봐도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가능하면 숨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할 상황에서는 일이 있어서 따로 살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넘기는 편이고, 사적으로 물어왔는데 이 사람이 좀 믿을 만하다 싶으면 그때는 말해줘요. 언필님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서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술자리를 갔다 보면은 너는 언제 힘들었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뭐 나의 성장 환경이라던가 이혼 얘기라던가 가정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비밀이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어. 아니 내가 특이한 건가? 근데 저 그냥 이혼하셨는데? 그게 왜? 그게 왜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당황해요. 그게 왜? 뭐 문제 있나? 저도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생각과 방향을 듣고 싶네요. 자기만의 정의와 개념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혼이라는 개념을 요즘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혼이라는 게 저는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사실 현실 사례보다는 다들 아마 뭐 드라마나 웹툰 이런 쪽에서 많이 접하기도 해요. 연예인 기사로도 많이 뜨고. 그러니까 사실 다들 그렇게 막 각별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런 사실 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원필님이랑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같은 세대였나 봐요. 가볍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선택지가 되었다라는 느낌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혼이 엄청 진짜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친구들,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든 결혼을 한 친구들이든, 결혼은 생각은 없지만 그냥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들을 본 친구들이든 다들 하는 얘기는 근데 정 안 맞으면은 이혼이 그렇게 흠도 아니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정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복잡한 건 알고 있죠. 특히 아이가 생겼을 때라던가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모든 걸 잃는다던가 부끄럽다던가 하는 개념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세 번째, 친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절되어 살고 있는데 친부에 대해 어떤 감정인지도 궁금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모가 어떤 배려를 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처음에는 미워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미워하셨고, 어머니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보니까 나도 그냥 아버지가 싫고, 지금은 아예 완전 무관심에 가깝고 딱 하나, 보통 이제 귀감 내지는 반면교사라고 얘기하는, 약간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하긴 해요. 감정은 없어요. 미움도 없고 그리움은 진짜 일도 없고, 사실 애착을 형성하기도 전에 뭔가 아버지랑은 떨어진 느낌이 강해서. 대표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워낙 어릴 때 일이라서 그리움은 없고 호기심은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왜 이혼을 했고 뭐 어떤 사람인 건지 이런 게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 엄마 기준으로는 뭐 심각한 일이고 떠올리기 싫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뭐 물어볼 생각은 없고 저는 호기심은 있는 것 같아요. 애가 한 7살에서 초등학교 초반까지는 사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서 말해주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좀 지나서는 먼저 물어볼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생각처럼 무겁게 다가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아마 그렇게 막 궁금하고 이랬으면 직접 먼저 물어봤을 거라서 평소에도 막 그렇게 큰 생각 안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가볍게 물어보셔도 뭐 아빠 안 보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생각 안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 저는 자녀들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본래 하고 싶은 것과 달리 가정 환경으로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직접 부모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속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 제가 지금 딱 그 진로를 정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형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일 버리고 돈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나는 지금처럼 자유를 중요시한다 하면은 저처럼 하고 싶은 일 위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뭐 굳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하지는 말고 그냥 차선책 하나만 생각해두고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 집에 돈이 없다라던가 혹은 내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다 라는 게 나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부모님으로서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면 스스로 계속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돼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머니의 꿈이 이제 법대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법대를 갔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그걸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내가 그 나이에 진짜 뭐 하고 싶은지 모르고 나한테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꿈을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5번째 질문. 저희 아이는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겠지요. 한부모 자녀가 사회초년생으로 진출할 때 혹은 군대를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 입장에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맨날 내 옆을 지키던 아들이 군대를 가면 좀 허할 수도 있고 허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만 있으면 되지. 이 아이가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군대를 갈 때 뭔가 부족한 게 없을까라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걸 다르다고 걱정하시는 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 키웠으니 잘해봐. 저는 사회생활을 아직 안 해봐서 이제 겪어야 되는 단계인데 사실 과한 걱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됐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본인 혼자 뭘 할 줄 안다는 건데 만약 진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자녀가 먼저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질문을 좀 받아보셨는데 부모님들의 질문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혼 가정이라서 상처받진 않을까? 이 아이가 사회 진출할 때 뭔가 제대로 못 해주진 않을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은 자녀들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건데 뭐 아버지에 대한 얘기? 별 생각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사람은 맨날 생각하질 않아요. 네, 별 생각 없을 때도 많고 상처받은 적이 아예 없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소위 말하는 행복한 가정에 사는 아이들도 하나둘씩 상처는 다 있더라고요. 그냥 한부모 가정이라는 건 내가 살면서 겪은 하나의 사건이자 하나의 상처였던 거지, 그 하나의 상처는 아물기 마련인 거지 평생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흔든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는 건 좋지만 이 아이가 나약할 거다 내지는 상처받았을 거다 내지는 무언가 뒤틀려 있을 거다라는 전제로 접근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사람이고 내 아이고 사회에 나가면 독립된 존재다 그러고 바라보시고 대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방황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빨리 찾아줘서 고마워. 늘 좋은 형이 되어줘서 고마워. 늘 바쁜 엄마라서 엄마가 놓치는 것들 많은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직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되는 거 알지? 엄마가 최고로 해주지는 못하지만 최선으로 해줄게. 남들 같은 수능은 아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 눈물 조금 재밌다. 울면 안 되니까.
일단 나한테는 1년 동안 방황했다는 게 되게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짧았다고 말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 엄마 생각보다 내가 엄마가 만들어준 환경에 만족하는 게 정말 많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이렇게 이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한 건 그냥 아 저런 아이도 있구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독립을 외치는 저런 아이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냥 마지막에 연필님 어머니랑 보면서 꼭 두 사람이 주는 사랑이 한 사람이 주는 사랑보다 큰 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컸다고 생각하고 그냥 당당하게 아무도 잘못한 건 없고 잘못된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부모 가정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평소에 이렇게 막 내가 한부모 가정이라서 뭐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당장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들이 약간 더 이렇게 실감 직접 와닿는 느낌이라서 이런 특집을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제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